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매주 이렇게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읽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같이 읽고 있나요? 오늘 이번 주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져온 책은 혼자 남은 착한 왕이에요. 선생님은 이 책을 책 표지, 책 제목을 보고 내용이 너무 궁금했어요. 착한 왕이 왜 혼자 남았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궁금해서 책을 펼쳐서 봤고, 그리고 읽고 나서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와서 녹화하게 되었어요. 이 책을 쓰고 그림까지 그리신 이범재 작가님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태어나셨고요. 미생물 공학자라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그림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두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그림책의 매력에 푹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책을 쓰시게 됐는데 책에 담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던 이야기가 책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범재 선생님의 다른 책으로는 소리 괴물, 그리고 누구지? 라고 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읽은 책이 마음에 드시면 그 책도 한번 골라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 2001년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큰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뉴욕에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쌍둥이 빌딩과 그리고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펜타곤이 민간 항공기 4대를 납치해서 자살 테러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국만 해도 90여 국의 국민들이 또 3천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던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었어요. 미국은 그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를 21세기의 첫 전쟁이라 부르면서 이 자살 테러를 일으킨 주범인 탈레반, 그 당시에 무장 이슬람 정치 단체인 탈레반을 타켓으로 하였고 탈레반을 없애겠다는 그 목적 하에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작가님의 이범재 선생님은 이렇게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미국은 또 탈레반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이런 글을 보면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자신의 생각이 온전하게 옳으냐, 정말 옳으냐 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오늘 책에서 던지고 있지 않나 라는 건데, 우리 친구들 함께 혼자 남은 착한 왕 선생님과 함께 읽으면서 지연이 이범재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던지는 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혼자 남은 착한 왕, 이범재 글, 그림, 개수나무. 혼자 남은 착한 왕. 착한 나라가 있습니다.
착한 나라에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이나 동물은 물론 식물과 물건까지도 착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지요. 그래서 착한 나라 사람들은 그를 착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착한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라, 궁전에 있는 물건 중 착하지 않은 것을 모두 없애도록 하라. 도대체 착하지 않은 게 뭐야? 신하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오래되었거나 낡아서 보기 싫은 건 모두 착하지 않다. 신하들은 착하지 않은 물건을 모두 궁전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침대와 책상, 의자, 옷, 자동차, 밥그릇, 이쑤시개까지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궁전도 더 크고 멋지게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궁전 밖으로 나갔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백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더운 날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농부가 말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잡초를? 왜? 잡초가 곡식이 자라는 걸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나의 착한 나라에 그런 못된 풀이 자라서는 안 되지!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잡초를 없애도록 하라. 꽃이나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와 풀은 남김없이 뽑아버려라. 신하들은 잎이 무성한 나무도 자르고 초록빛 풀까지 뽑아 성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산과 들은 푸르름이 사라지고 메마른 흙이 드러났어요. 왕은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또다시 궁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코가 삐뚤어진 남자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거기서 보아라. 넌 왜 코가 그렇게 삐뚤어졌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코가 삐뚤어진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보기 싫구나. 보기 싫은 건 착하지 않아. 왕은 불쾌해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왕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너는 어째서 구걸을 하고 있느냐? 거지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나 저는 가난을 떼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다. 왕은 몹시 화를 내며 다음 장소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길을 잃고 헤매던 노인과 딱 마주쳤습니다. 뭘 찾느라고 그리 두루번거리는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 표지판을 읽지 못합니다. 뭐라고? 이 나라에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자가 있다고?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의 착한 나라에는 나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기 싫은 자, 가난하고 게으른 자, 글을 모르는 무식한 자를 모두 쫓아내도록 하라. 그뿐 아니었습니다. 왕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모두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이상한 옷을 입거나 엉뚱한 생각을 했다 하면 다 쫓겨났습니다.
친구들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요. 친구들 보이나요? 얼핏 봐도 이렇게 알만한 얼굴들.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그리고 애플사 창업자인 누구지? 갑자기 까먹었네. 그리고 우리나라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 모차르트, 황진이, 마이클 잭슨.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얼굴인가요? 제가 지금 애플사 창시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도 다 쫓겨났대요. 이상한 일이에요. 새로 들여온 물건은 한 번만 써도 헛것이 되었어요. 헌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새 것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가장 못생긴 사람이 떠나면 그 다음으로 못생긴 사람이 떠나야 했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떠나면 그 다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떠나야 했고, 가장 무식한 사람이 떠나면 그 다음으로 무식한 사람이 착한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물건들은 매일매일 쫓겨나고 버려졌어요. 그렇지만 왕은 자신이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착한 왕이다. 이 나라에서 나쁜 것은 모두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왕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아니, 시커먼 이것은 무엇이냐? 그 그림자입니다. 안 돼! 여봐라! 나의 착한 나라에 이렇게 시커먼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를 당장 없애도록 하라! 신하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림자를 없앨 수 있을까?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림자가 생기는 원인부터 찾아야 했지요. 그림자는 햇빛 때문에 생깁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를 없애면 그림자가 사라질 거예요. 신하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이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그림자를 만드는 저 못된 해를 없애도록 하라. 빠밤. 친구들, 이것도 나빠, 저것도 나빠. 이 착한 나라에는 이런 나쁜 것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모두 쫓아내고 모두 내버리고 그러던 왕이 결국에는 그림자를 만드는 태양까지 없애라고 합니다. 이건 과연 성공할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얘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들이 해를 없애기 위해 나섰습니다. 창과 화살을 던지고 해를 향해 온갖 무기를 쏘아댔어요. 그렇지만 해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온 백성이 그 일에 매달렸어요. 몇 시간이 지나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기뻐했지요. 드디어 해를 떨어뜨렸다. 그림자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해란 놈이 죽으면서 어둠을 뿌리고 갔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왕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전등을 다 켜서 저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라. 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전등이란 전등은 모두 켰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느냐?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라. 전등을 끄자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생기지 않느냐? 전등을 다 모두 켜도록 하라.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밤이 새도록 전등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자, 친구들, 여기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왕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 백성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러는 사이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어제 분명히 해를 떨어뜨리지 않았더냐? 왜 해가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야? 왕은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 해를 떨어뜨리도록 하라. 군사들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 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섰어요. 해는 밤이 되어 떨어지는가 싶더니 새벽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매일 해를 떨어뜨려야만 했지요. 왕은 점점 더 화를 냈어요. 너희들은 어찌 눈앞에 보이는 저 해 하나를 없애지 못하느냐? 참으로 약하구나. 약한 것도 나쁜 것이다. 모두 내 나라에서 나가! 착한 나라에는 착한 왕만 남았습니다. 해는 여전히 솟았다 졌어요. 그림자도 자꾸 생겼다 없어졌지요. 궁전에 있는 물건들은 점점 낡아갔어요. 산과 들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남은 왕이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안에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이상한 것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더러운 자가 누구냐? 저 자를 당장 쫓아내도록 하라. 친구들, 이 착한 왕이 쫓아내도록 한 이 더러운 자가 누구였죠? 네, 거울에 비친 바로 착한 왕 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의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런 착한 왕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착하다, 무엇을 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착한 왕은 오래된 것은 착하지 않다. 잡초는 쓸데없어. 착하지 않아. 보기 싫은 것, 가난한 것, 무식한 것, 약한 것 다 착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무엇이 착하지 않고 무엇이 착한가요? 그것을 착하다, 착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 작가님이 우리에게 참 엄청난 질문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 독서 활동은 또 다른 곳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